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보수표 관련 문제입니다.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도 하죠. 자,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 관련 문제는 문제해결, 자원관리, 수리, 조직이해 이와 같은 영역에서 두루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수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꼭 익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유튜브 동영상 만들 거리를 찾다가 어느 카페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29일 오늘 올렸더군요. 자, 이 보수표를 읽는 방법을 모르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보수표 관련 문제는 결국은 게임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임 이론 전체를 두루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수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 작은 돼지와 큰 돼지 관련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먹이통이 있고 왼쪽에는 손잡이가 있답니다. 자,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올리면 오른쪽에 있는 먹이통에 먹이가 쏟아지게끔 설계되어 있답니다. 작은 돼지 빨리 뛰지만 큰 돼지가 먹이통 오면 밀려서 먹이를 먹을 수 없답니다. 각각의 돼지에게는 손잡이를 올린다, 먹이통 앞에서 기다린다, 이 두 가지의 선택안이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두 개. 자, 손잡이가 있고 먹이통이 있습니다. 작은 돼지, 큰 돼지. 이런 상황에서 상생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상생하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어느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가? 1번 보세요. 작은 돼지가 손잡이를 올리고 큰 돼지가 앞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작은 돼지는 먹지를 못하죠. 3번 보세요. 작은 돼지와 큰 돼지가 모두 우유통 앞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이것은 죽어야 되죠. 둘 다 못 먹습니다. 4번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동시에 손잡이를 올리고 우유통을 달려간다. 자, 이렇게 하면 작은 돼지가 빠르기 때문에 먹이통에 가서는 한 줌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돼지가 달려오면 뺏기고 말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한 줌이나마 먹을 거리가 생깁니다. 자, 2번 보세요. 큰 돼지가 손잡이를 올리고 작은 돼지가 우유통 앞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큰 돼지가 달려오는 시간 동안 작은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죠. 자, 그러면 2번과 4번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2번이 더 유리하죠. 먹을 수 있는 양은 작은 돼지에게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최적의 조건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야 합니다. 자, 이 보수표는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입니다. 자, 교수, 학자가 쓴 책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내가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C 관계라는 겁니다. 전략적 사고죠. 전략적 사고의 뜻은 자, 고객과 시장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3C 또는 3C라 그러죠. 전략적 사고 탄생, 그 저자는 이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 경쟁자가 고객을 뺏겠다는 움직임을 내가 포착을 했습니다. 경쟁자가 고객을 뺏겠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내가 포착을 했습니다. 경쟁사가 고객을 뺏으면 경쟁사가 행복해지고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에 너보다 한 발 앞서 고객을 낚아채는 기술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너가
고객을 낚아채면 너 행복 나 불행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 행복 너 불행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가 고객을 낚아채기 전에 한 발 앞서 고객을 낚아채는 기술, 이것을 갖다가 전략적 사고라 그럽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전략의 탄생 저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피지기가 나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가 나오는 거죠. 자, P는 너고 기는 납니다. 그래서 항상 너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는 너를 본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를 알고 나를 알다가 아니라 너의 움직임을 내가 보고 너가 왜 움직이는지를 내가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 너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상품으로 고객을 낚아채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와트가 나오는 거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와 같은 요인 가지고 상대를 분석해서 무엇인가를 잡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역시 스와트 분석으로 나의 강점, 나의 상품의 장점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해서는 너 P를 이기기 위한 무엇인가를 꺼내듭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을 낚아챕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수표를 읽을 때는 상대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피지기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그에 맞춰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A와 B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세요. A는 좌측입니다. B는 우측입니다. 위치를 보세요. 자, 기업 A는 좌측에 있으면서 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B는 우측에 있으면서 횡으로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A를 읽을 때는 좌측에 세로값을 비교해 줘야 됩니다. 좌측의 세로값입니다. 자, 기업 B를 비교할 때는 가로의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업 A가 기업 B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가격 유지를 선택했다면 기업 A는 보수표 100과 120 가운데 큰 것, 어느 것 120을 선택합니다. 자, 기업 B가 가격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기업 B의 움직임을, 상대방 움직임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A는 세로 좌측, 그래서 50과 70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조건 70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반대로 기업 B입니다. 기업 B가 기가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에서 나가 되는 겁니다. 기업 A가 가격 유지를 하면 자, 가로 우측입니다. 40과 60 가운데 B에게 유리한 것은 60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 선택. 기업 A가 가격 인하를 선택하면 기업 B는 30과 20 가운데 유리한 것은 큰 값은 30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단순하게 데이터만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화살표를 그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전략의 탄생 저자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객이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다. 이 관계에서 너 불행 구조로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손자병법이 말하는 지피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스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보수표를 읽는 방법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 문제 기업 A가 가격을 유지한다. 자, 기업 A가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기업 A가 P가 되는 거죠. 기업 B가 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A가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기업 B는 가격 유지 40과 60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한테 큰 것은 가격 인하. 맞습니다.
기업 A가 가격을 내리면 기업 B는 자 30과 20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죠. 가격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기업 B가 가격을 유지하면 이제 기업 B가 P가 되는 겁니다. 유지하면 가격 유지랍니다. 기업 A는 가격을 자 100과 120 가운데 유리한 국면 120이죠. 그래서 인하합니다. 맞습니다. 기업 B가 가격을 내린답니다. 그러면 기업 A는 50과 70 가운데 나한테 큰 것은 가격 인하죠. 그래서 유지가 아니라 인하죠. 답은 4번.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58번은 치킨 게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치킨 게임은 급쟁이 게임이죠. 자동차 2대 서로 정면 충돌합니다. 핸들을 돌린 놈이 급쟁이 되고 돌리지 않은 놈은 용감이 되는 거죠. 자, 핸들을 꺾는다. 핸들 꺾지 않는다. 핸들 꺾지 않는다. 핸들 꺾지 않는다. 이 보수표에서 0, 서로 핸들을 꺾는 거죠. 그러면 둘 다 급증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목숨은 건집니다. 자, B는 핸들 꺾지 않고 A는 핸들을 꺾습니다. 그러면 A는 급증이 되고 B는 용감하게 되기 때문에 B 윈. 자, 55 표에서는 A가 핸들을 꺾지 않고 B가 핸들을 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윈. 자, 둘 다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보수표를 읽는 방법을 익혔으니까 어느 학생이 그 카페에 올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B가 좌측에 있고 A가 우측에 있습니다. 위치를 잘 봐야 합니다. 1번 보세요. 빵집 A와 빵집 B 모두 가격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유지 찾아갑니다. 보수표 00입니다. 그런데 자, 인상과 인상의 보수표 보면 20% 각각 상승합니다.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5번입니다. 빵집 A와 빵집 B가 합리적으로 협상한다면 모두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자, 지금 전체 보수표에서 인상과 인상의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협상한다. 자, 경제학에서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A, B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인상이죠. 그래서 인상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윈인 조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이 단합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정부는 리니어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5번입니다. 2번 빵집 A가 가격을 인상할 때 빵집 A가 가격을 인상한답니다. 빵집 B가 가격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죠. 빵집 A는 손해를 입게 된다. 자, 빵집 A가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30%를 봐야 합니다.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게 되죠. 틀렸습니다. 3번 빵집 A가 가격을 인상할 때 자, 역시 인상한답니다. 빵집 B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인하하는 것이, 그래서 유지와 인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빵집 B에 대한 판단을 묻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70을 비교해야 됩니다. 인하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빵집 A가 가격을 유지할 때, 자, 빵집 A가 가격을 유지한답니다. 빵집 B가 가격을 인상한답니다. 그러면 이 보수표죠. 빵집 B는 빵집 B가 좌측에 있습니다. 손해를 입게 된다. 손해가 아니라 30%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내용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의한 해석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공부해주면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죠. 그러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쉽게 만들 수 있죠.